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또 기쁜 일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시작하시면서 이창현 교수님께서는 뭐 특별한 다짐 같은 거 좀 정하셨습니까? 네,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이 몸의 군살도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네. 심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하는 일이 아무래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좀 더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는 아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아주 세계적인 저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공감하려면 책을 읽고 또 그러려면 TV 북소리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 보내주시리라 믿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손님은요, 공감하는 능력을 경영자가 갖춰야 할 제1의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2018년 TV 책방 북소리를 찾아주신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의 저자인 국립생태원 최재천 초대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북소리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요. 와, 저희 첫 번째. 예, 교수님 못 네. 잊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 또 지난 3년 넘게 국립생태원 원장을 하시고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오셨죠? 학교로 돌아오신 다음에 뭐 특별히 좀 뭐 활동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생각에는 조금 제 삶이 간편해질 줄 알았는데 네.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최재천 교수님 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학자시고요. 또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의 개념을 네. 우리에게 직접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분.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책은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네, 경영서예요. 네. 어떻게 저도 의외입니다. 예. 정말 안 쓰려고 네. 쓰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안 쓰려고 참 많이 숨었어요. 근데 결국은 쓰고 말았는데요. 네. 예, 지금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 뭐 한 번 해보고 책까지 쓰냐 이런 따가운 그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요. 아이 그래도 하여간 뭐 썼습니다. 네.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네. 싶어서. 네. 예. 네. 뭐 저기 그 오늘 올 한 해 뭐 해맑은 모습으로 네. 좀 새로운 화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교수님께서 초대 원장 사실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립생태원. 네. 사실 이 국립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시죠. 제가
그 초대 원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요. 사실 2008년에 그 총괄 기획을 제가 했어요. 국립생태원에. 네. 네. 그 이제 환경부에서 저한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한국 생태학회 회장을 하던 시절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서양에서는 비중 있는 학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생태학자가 있는 대학이 가물에 콩 나다 씨 말려 죽을 정도니까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학문인데 연구소를 만들어준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니 진짜냐고. 그러고는 뭐 정말 열심히 1년 내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잘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제가 어쩌다 참여를 못하고 이제 초대 원장을 밑그림을 그린 놈이 가서 처음에 토대도 닦아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게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역의 대안 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이제 그 이슈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막 표현을 한다 그러면 3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연구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참 좀 복잡한 기관이에요. 제가 깐에는 그 책 쓰면서 강연하면서 대중하고 많이 호흡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경제 이득을 창출해내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곳이에요. 네. 상당히. 취임하신 건 13년 10월에 예. 취임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관여를 못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대통령님한테 좀 잘못 보여가지고요. 그게 아마 그 제가- 당시가 MB 대통령의 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뭐 컬럼이 좀 문제가 됐었다고요? 제가 뭐 누가 그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글 쓰는 게 지적질이라고. 네. 제가 늘 지적질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나 봐요.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TV를 한쪽에다 켜놓고 그 이명박 대통령님 당선자죠. 당선자가 청계천을 배경으로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막 그 지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거를 화면에 띄워놓고 저는 오늘 밤까지 이제 그 원고 마감을 해야 돼서 그걸 보면서 예,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안 좋은 공약은 버리십시오. 뭐 이런 글을 그냥 질퍽하게 써가지고 그게 한 3일 후에 네, 서울신문에 이만하게 나니까 막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제 그 칼럼이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활동을 하실 때부터 같이 이제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선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축하 인사 말씀이 생태학자로서 아주 전문적인 그렇죠. 의견을 취임도 하시기 전에 피력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배제가 되셨군요. 뭐 임기 내내 제가 그냥 끊임없이 비판의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제가 참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으로서 가시면서 굉장히 큰 포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공공기관이라는 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예산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그럼 뭐 몇 년 지나면 애물단지가 될 거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그 죽을 각오로 하여간 이거 내가 어떻게든 살려놓고 떠나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 관람객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30만 명이었어요. 네. 그 딱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이의 머릿속에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연구소 잘 만들 생각에 네. 지금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한데 임명장을 주시고 티타임 하는데 장관님이
저 원장님 한 1년에 한 30만 명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산하기관장 이제 임명장 바로 받은 놈이 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장관님 제정신이세요? 장관님한테 들이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거기가 얼마나 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3시간 반씩 걸리는데 거기 어떤 미친놈이 오겠냐고 제가 이제 막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 어떤 미친놈이 거기로 오겠냐고 그래서 에이구 30만 명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장관님 진짜 그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감이 안 왔어요. 그 결과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100만 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장관 앞에서 30만도 많다라고 처음에 임명장 받을 때 사실 네. 임명장 받을 때는 뭐 100만이든 200만이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결과는 오히려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내내 그렇더라고요. 100만 명, 거의 100만이면 한 96만 98명 명. 뭐 네. 네. 해마다 거의 96만, 뭐 90, 금년도 한 92, 90한 5만 명 가량 네. 될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개미 전시를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개미 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녀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개미들을 그냥 쭉 전시한 게 아니라 개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생활을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요. 네. 개미는 작은 공간 내에서도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표현해내니까 네. 개미로 생태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려온 거죠. 입군개미라는 개미와 푸른 배짜기 개미 두 종인데요. 입군개미는 산에서 나무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나무꾼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이파리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엽게 입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정말 이파리를 잘라다가 그 이파리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썰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거름 삼아서 그 버섯을 경작해서 먹는 농사꾼 개미입니다. 지구상에 농사를 짓는 동물이 딱 셋밖에 없거든요. 개미, 흰개미,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게 기껏해야 10,000년밖에 네. 안 되는 아주 초보 농군이에요. 근데 개미는, 그 입군개미는 6,500만 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이제 해외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 유럽이나 북미 쪽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그 많이들 가세요. 좋은 자연사박물관에 요즘에 가면 입군개미가 다 있습니다. 네. 그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아니 요만한 그 곤충이 그걸 잘라가지고 이파리를 가지고. 물고 막 이렇게 네. 그걸 와갖고 또 농사 짓고 이걸 보면서 재미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그냥 쳐놓으면 돼요. 네, 예. 제가 아, 생각보다 교수님 네.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시는군요. 제가 좀,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놈을 데려다가 정말 큰 규모로 근데 해외 자연사박물관은 너무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10m를 뽑아놨거든요. 이렇게 개미들이 10m를 달려와야 농장에 도착하게끔 이렇게 한 학급이 몰려와도 아이들이 다볼수 있게. 전부 한꺼번에 예. 볼 수 있게. 괜히 뭐 학급이 왔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 하나가 앞에서 야 개미다 그러면 애들 그냥 뭐 뭔데 그러고 그냥 다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쫙 서서 봐라. 그 개미랑 또 푸른 배짜기 개미는 그 이파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분비하는 셀크를 가지고 그 이파리를 꿰매서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사는 개미예요. 근데 그 꿰매는 집도 장면이 짓고 짓는군요. 네, 네. 그 꿰매는 장면이 실제로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수백 마리의 개미가 앞에 개미의 개미 허리를 입으로 물고 뒤에 놈이 또 그걸 물고 하는 형태로 이 몸 사슬을 만든 다음에 그런 사슬을 여러 줄이 저쪽에 있는 이파리를 동시에 누가 마치 구령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붙여놓고 꿰매거든요.
정말 볼만합니다. 장관이겠네요. 그럼요. 뭐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셔야 돼요. 네. 저희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무슨 박사님으로서 연구하기보다는 전시 기획자로 상당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네. 중요한 개념을 시각화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하고 그것이 교육 효과를 얻고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네. 지금 흡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흡족하지는 못한데 네. 그래도 시작은 했어요. 네, 시작하셨다는 그리고 네. 더불어서 이제 지역 경제를 위한 어떤 그 지역과 함께하는 공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으면서 퇴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니 뭐 저는 사실 퇴임식도 안 했거든요. 네. 저는 하여간 뭐 형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괜히 직원들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뭐 시덥지 않은 제 얘기도 한마디 들어야 되고 뭐 꽃다발 받고 뭐 악수하고 아이 싫었어 난 안 한다고. 아니, 퇴임식도 안 하는데 또 뭐 군수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군청에서 와서 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 군수님 저는 그 감사패 뭐 이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랬더니 아 무슨 김치국부터 마시냐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만들었다고 우리도 대충 감 잡았다. 갔는데 어이 뜻밖의 거기 군청 직원들이 그냥 몽땅 다 모였더라고요. 그냥 그러고서는 요만한 박스를 하나 주시길래 그건 뭐 부담 없이 받아도 되나 보다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아이고 명예서천 군민증을 만들어서 네, 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뭐 그냥 울컥 해갖고요. 이렇게 그냥 눈이 촉촉해져가지고 한참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자리를 꿈꾸시지 않았던 분이 3년 동안 경험을 하시고서 어떤 경영 철학을 정리를 하셨는지 저희한테 전해주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했는데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10가지를 적으셨더라고요. 네. 하나하나가 뭐 정말 주옥 같은. 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네. 문장을 시작을 할까요? 예. 굴림하지 말고 굴림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군림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갑질이라는 얘기도 네, 많았고 이렇게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 거칠게 이렇게 하는데 그 군자가 임근 군자인데요. 그 옆에 양이 한 마리 붙으면 졸지에 무리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는 그때 떠오른 게 촛불 집회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아무리 강한 국가 지도자라도 양들이 그만큼 모이니까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저는 지도자 무슨 조직이든 지도자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전처럼 나를 따르라. 그런 지도자는 이제는 존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함께 가는 어깨 동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 풀고 그러면서 가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그야말로 양들과 함께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뭐 사실 근데 그 연구실을 늘 운영하면서도 제 학생들한테 단 한 번도 반말해 본 적 없고요. 존대도 극존칭을 전 늘 쓰고 살았거든요. 네. 그냥 모두 아주 성인으로 깍듯하게 대접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거는 별로 새롭게 마음먹고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늘 다른 분들하고 제가 누구보다 뭐 잘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진짜로 없어서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군락을 이루다 할 때 그 무리 군 그렇죠. 같은 그렇죠. 군자죠. 그러니까 네. 함께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함께함으로써 뭔가를 이루어내는 네. 지도자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 사실 군림하지 말고 군림하라. 집단지성의 사회적 트렌드랑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네. 강제하지 말고. 예. 제가 어디서 썼지만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지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두뇌 한 개보다 두뇌 두 개가 반드시 거의 언제나 네. 탁월하고요. 두뇌 한 개보다 두뇌 10개가 아마 분명히 탁월할 거고요. 두뇌 한 개보다 아무리 아인슈타인 두뇌래도 두뇌 한 개보다 두뇌 100개가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답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개미 사회의 힘, 아까 경작과 집을 짓는 것 이런 네. 것도 다 일치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치를 말씀드리자면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보통 CEO들이 만기 칠람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을 빗댄 건가요? 예. 좀 전에 개미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여왕개미 CEO가 되자는 뜻입니다. 네. 여왕개미가 개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왕개미가 그냥 모든 걸 일에 다 하는 것처럼. 다 그 책임지고 군림하고 뭐 지시하고 그러는 줄 알지만 여왕개미 사실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알만 나요. 근데 다른 일개미들은 같은 여성인데 알 못 낳게 만드는 거는 여왕개미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규율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고 일개미가 알 낳고 있는 거 발견하면 가서 물어 죽이고 이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일은 요만큼도 관여 안 합니다. 개미 사회는 일개미들이 완벽하게 민주적으로 모든 걸 다 해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너무 나대면 본인도 힘들어지고요. 일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 영어로 이거를 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이렇게 맡기는 거. 그렇죠. 지도자가 이걸 잘 못하는 지도자들이 지치는 지도자들인데요. 저는 어쩌다가 미국 생활에서 그래도 그걸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맡겨놓고 못하면 그땐 가차없는 평가와 처벌이 내려지는 걸로. 그러니까 책임까지 함께 그렇죠. 네. 수여하는 책임을, 거죠. 예.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제가 네. 막 웃었어요. 네. 세 번째는 소통은 삶의 업보다인데요. 네 번째가 이를 악물고 듣는다예요. 정말 듣는 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다라는 생각 진짜 했는데 네. 원격 바를 차리셨어요. 네. 술집이에요. 네. 이거 원격 바 이거 뭐예요? 원격으로 이렇게 술 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원장이 격주로 구워주는 바베큐. 요거는 순전히 제 아이디어로 네. 네. 소통 좀 잘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소통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거를 그냥 절감하겠어요. 그래서 하다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그건데 그거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했어요. 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2주 수요일마다 이제 앞치마 두르고 이제 구워주는데 각 부서에서 2명씩 오면 안 되고 무조건 1명씩만 와라.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들끼리. 만나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될 때는 같이 바베큐 나눠 먹은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만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해갖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보탤 말씀이 네. 요거 제가 특허 안 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원격바. 어느 분이든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있더 이게 제일 와닿는데요.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사하게 한다. 네. 자, 저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치사해 보셨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저 돈을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네. 뭐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네. 저 사실은 제가 그 퍽 많이 알려졌는데요. 얼굴이 많이 알려진 학자인데 저는 사실 한 가지 원칙을 꼭 갖고 있었거든요. TV에 많이 그래도 나온 편이지만 TV에는 강연하러 나오고 책 프로그램 나온 거 외에는 전 한 번도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를 자주 보니까 제가 마치 준 그러네요. 연예인인 네네. 줄 알고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연예 어떤 프로그램 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개미전을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아침 프로그램에도 예, 제가 자진해서 나가고 예, 그랬더니 주변에 제 그 고집을 아는 분들은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그 원칙을 이렇게 했느냐. 뭐 그래서 제 개인의 그런 것도 무너뜨렸고요. 또 하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제가 직접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갔는데 제가 디자인한 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막 그냥 너무 억울하고 우라같이 밀고 늘 애써 참았어요. 하다람 놀이터라는 데 딱 당도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거기 뭐 개구리 모양으로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또 뭐 하마 모양이 뭐야 말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IQ가 100도 안 되는 놈이 이거를 지어가지고 저 누구라고 이제 알면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대국립 생태원에 이따구 유치한 이런 거를 만들었느냐. 아니 뭐 저 임원들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당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막혀댔어요. 한 3, 4분. 그리고 이제 막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된 이제 리더 역할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몇 달 후에 회의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생태원 전반에 걸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곳이 거기래요. 하다람 놀이터래요. 네. 블로그까지 나온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부터 들리면 딴 곳에 못 갑니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저따위 걸 왜 만들었냐 그랬는데 거기가 인기가 최고로 좋다. 2달 후에 회의 중에 제 입에서 감당 못하고 터져 나온 말이 예산 남는 거 있으면 놀이터 하나 더 만듭시다. 아니, 제가 정말 너무 웃으면서 읽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훌륭하던데요. 그 사진 보니까 그 놀이터. 그래서 저 그거 아니 궁금했어요. 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드셨어요? 아니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세 번쯤 시도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을 때는 그냥 피식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2번째 얘기하니까 직원 중에 한 분이 진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미안한데요. 뭐 아무리 원장이라도 지가 잘못했으면 그냥 싹 내리고 네. 빨리 해야지 뭐 그걸.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도 보러 다녔어요. 놀이터 만들 자리도 보러 혼자서 보러 다녀갖고 다음에 이게 그 자리에 하나 만들면 됐다.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친구 원장님 좀 치사해도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원장님으로서도 활동을 하셨군요. 네, 8번째 항목인데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워라밸이라는 네. 단어가 굉장히 화두이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덕목, 그 원칙이라고 하던데 그게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8번째 항목이 누가 뭐래도 개인의 행복이 먼저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성과 위주의 어떤 경영을 하려 보면 조직이 먼저가 당연하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일해 왔거든요. 네.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그걸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사석에서는 또는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들어온 직원한테는 뭐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여기다 진짜 뼈 묻을 거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 조직에 뼈를 묻는다. 근데 생태원에 뼈 묻으려고 그러다가 무슨 꼴 당하려고 그러냐고. 그거 아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한 개인이 굉장히 많은 직업을 이제 거쳐서 갈 텐데 옛날에 평생 직장 시절에나 맞는 얘기지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좀 제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조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걸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좋아요. 이게 그 국립생태원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태원 직원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러고 집안 파탄되고 뭐 이런다. 그걸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생태원이 망하는 게 당신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가족을 살피고 당신이 행복해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다 행복하면 저절로 생태원이 잘 돼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한번 질러댑니다. 그리고 해본 거예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뭐 양보할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기업의 총수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건 양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네. 말씀은.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이제 말씀 그렇게 하셨고 또 그런 식으로 격려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정작 네. 본인은 네. 네, 개인의 행복을 많이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좀 한 부분 읽어드릴까요? 네. 국립생태원이 과연 나의 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지는 먼 훗날 판가름 나겠지만 나는 우선 건강을 확실히 잃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신임을 잃었다. 평생 학교와 집만 알다가 나이 60줄에 접어들어 집을 떠나는 나를 아내는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3년이 넘도록 내가 서천에서 일하는 동안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어쩔 수 없이 한두 차례 생태원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끝내 원장실과 내가 살던 관사에는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 주말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은근히 내 건강을 살피면서도 끝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내려주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며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난 한꺼번에 잃었다. 국립생태원의 성공이 이런 내 삶의 구멍을 메워줄지 두고 볼 일이다. 건강과 아내의 신임을 잃으셨습니다. 네. 제가요, 사실은 이제 최재천 교수님을 얼마 전에 뭐 큰 쇼핑몰에서 뵀어요. 근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네. 두 분이 이렇게 활보를 하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따라갔거든요. 용서받기 위한 과정이죠. 아, 그런가요? 계속 손을 잡고 다니시는 게. 네. 아마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근데 대단하세요. 단 한 번도 안 들르셨어요? 네. 아유, 갑자기 떨리네. 이제 마지막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또 실수한 직원을 꾸짖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참 야단 많이 맞고 컸는데, 반성문도 한 몇백 장은 쓰고, 하여간 그렇게 컸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나면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네. 잘못한 걸. 근데 그거를 남이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도움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면 저 기분 나쁘거나 반발하거나 네. 아니면 기껏 좋은 건 뭐냐면 다시는 야단 맞지 말아야지. 요까지 가는 게 그렇지. 가작이에요. 그래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비겁해지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피하고 네. 숨고 숨기고. 예, 비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직원들을 늘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앞에 부제에 관찰학자. 네, 뭐 예. 관찰학자라는 말은 없어요. 네. 관찰학이라는 학문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은 제가 하는 짓이 그저 매일 관찰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관찰학자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건데 직원들이 뭘 좋아하나 하는 거를 그 시간당 무슨 짓을 제일 많이 하나 하는 거를
동물 관찰하듯이 직원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도마뱀 관찰하듯이 침팬지 관찰하듯이 그래서 관찰 일지를 적고 그거를 행동 목록화해서 정량화해 보면 그 사람이 사실 뭘 좋아할지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사를 나오고 환경부에서 행정 업무 하다가 온 저 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냥 뭐 이런 사람이죠. 참으로 자주 화초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인사 때 보낼 사람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식물관리 부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복도통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원장이 역시 경험이 없어갖고 인사를 도대체 개판으로 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뛰어들어와서 원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뭘 알아요? 그랬더니 퇴임하고 그런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서 지금 자격증 따는 중이래요. 자기는 식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옮겨준 사람들이 능력은 안 될지 모르죠. 그 업무에.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냥 얼굴이 피더라고요, 다들. 이게 웃음이 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직원들이 이제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통솔이 조금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뭐 행정 용어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러니까 야, 참 큰일 났다. 저런 사람이 왜 왔냐 이렇게 하다가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제 말이 조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상대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은 것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도 하고 꾸짖을 일을 줄이는 그런 경영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페이지 정도에 적으셨어요. 네. 제가 직접 그 저자를 대신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하긴 한데 여전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다. 3년 2개월이 내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단 한 번 경험을 이렇게 대놓고 떠벌려도 되나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그럼에도 내가 무리해서 이 책을 쓰기로 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렇게도 원하던 중책을 맡은 다음 처참하게 실패한 리더들에게 도대체 왜 어떻게 했길래 망했느냐고 묻고 싶은 충동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는 거의 모든 대화를 그거 내가 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물은 가두면 썩는다는 걸 몰라 전국 강물을 녹조라테로 만드셨는지 묻고 싶다. 조직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더의 사리사욕과 아집 때문이다. 사심 없이 모든 문제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상의하며 추진하면 망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두뇌보다 여러 두뇌가 궁극에는 반드시 더 훌륭하다. 경영이 아니라 공영이다. 혼자 다스리려 하지 말고 함께 일하면 망하기가 더 어렵다. 공생의 협의로 경영 쪽에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공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한자니까 공영방송할 때 공영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함께 경영한다라는 네. 뜻의 공영이죠. 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최지천 교수께서 가슴에 오래도록 품고 있는 내 인생의 한 구절. 네. 혹시 있으십니까? 네. 뭐 여러 구절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래도록이 아니고요. 예. 마침 저한테 어제 배달된 책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또 이 저자는 한스 컨설팅의 대표로 있는 한근태 선생님인데요. 제 경영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가서 여쭙고 저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분의 아주 기가 막힌 특성 중에 하나가 저도 강연 이런 데 다니지만 휙 가서 강연하고 휙 빠져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루 전에 오세요. 하루 전에 가셔서 그 직원들하고 밤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다 나누고 그 다음날 그 조직에 맞는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개와 눈높이 맞추기라는 그 대목이 있어서요. 제가 그 어쩌다가 그 아이와 눈높이 맞춘 사진 때문에 제가 이제 한때 네. 상당히 유명해졌었는데 요걸 읽어보니까 야 이건 한술 더 뜨시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소통이다. 직원들과 밥 한 번 먹었다고 소통한 게 아니다. 정작 직원들은 밥도 안 넘어간다. 대리랑 이야기하면 대리로 내려가야 한다. 길에 버려진 개가 왜 사람을 보고 사납게 짖는 줄 아는가? 사람 눈이 자기보다 위에 있어서 그렇다. 개 눈높이만큼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쓰다듬어 주면 조용해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네. 호모 심비오스 이런 것과 일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새해 들어서 첫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의 저자인 최재천 초대 국립생태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We're back in business. You're such a big mess, and I love you. Yeah, I love you. We're back in business. You're such a big mess, and I love you. I love you. Been wondering, I take a chance. That chance is circumstance. 'Cause nothing ever comes without a change. Welcome to your life. Yeah, yeah. It could be your fantasy. Yeah, yeah. Welcome to your